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원주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 신윤석 단장 연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를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홍천에서 후진하던 유치원 차량에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유치원 차량 사고의 문제점을 전국 셔틀버스 노동조합 연결해서 이 운행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시대에선 최미숙 주무관이 SNS 마켓 이용 시 주의사항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최근 여러 매체와 또 시사 포커스를 통해서도 자주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소식. 이 불매운동은 간단한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차량, 또 여행 상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그 연령도 다양해서요.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는 청소년 단체가 있어서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 신윤석 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주 시민연대를 통해서는 가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네. 직접 연결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대성고등학교 2학년이고 현재 원주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 지금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와, 단장님. 네. 아니, 어떻게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 저한테 1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네. 그 동생이 학교에서 어느 날 책에 사인을 받았다면서 한 권을 가져왔어요, 저한테. 예. 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봤더니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고 그 김석영 기문성부부가 소녀상을 만들게 된 계기와 만드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었는데 예. 이 책을 읽고 행동하지 않는 자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마음먹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것이고 예.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앞장서서 제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이 위안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단장을 선출할 때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네. 네, 직접 손을 든 것 같습니다. 자원했어요. 네, 제가 가장 선두에 서서 할 수 있을 자리인 것 같아서 예.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책을 가져온 동생도 같이 활동하나요? 동생은 같이 활동 안 하는데 예. 이유가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 그리고 예. 뉴스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동생한테 많이 알려주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그 남동생인가요?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네. 아니, 보통 현실남매는 투닥거리기 바쁜데. 네. 굉장히 가끔 예. 아유, 그래도 뭐 우애가 굉장히 좋네요. 단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단원은 지금 20명 정도가 이제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예. 이것은 청소년 지킴이 단이고 예.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께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네. 경제 보복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 많았고요. 지난 네. 광복절 행사도 그래서 더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번에 원주 광복절 행사에서 이 지킴이단도 많은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행사에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1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합창과 신앙송을 했고 그리고 2부에서는 아베 정권 규탄 발언과 결의문 낭독을 하였는데 이 모든 곳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어른들한테 정하고 어른들과 같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준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청소년들의 시와 닥종이 소녀상 이용도 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원창무 원주시장님도 오시고 각종 구호단체와 시민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 광복절 행사에서 영화 김복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데 영화를 직접 봤나 봐요. 네, 저는 봤는데 네. 예. 청취자 여러분께 네. 이 이야기도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네. 일단 저는 봤지만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는
예고편을 먼저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고편 속에서 아베가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질문에 강제 연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로 어느덧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최초 증언이 4년째가 되었는데요. 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4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위해서 수백 마디, 수천 마디를 외치셨습니다. 네. 그것도 한국이 아닌 일본,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가셔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주셨는데, 근데 아베는 표현의 부자유라는 전시회에서 소녀상을 치우고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진실된 목소리를 경제 보복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철의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요. 네. 아베는 진정한 진실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지난 부정한 대통령을 무너뜨렸던 우리 민족의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할머니들이 20분이 계신데요. 이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희가 아름다운 나비들을 위해서 네. 민족의 힘을 다시 한번 일본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불매운동이고 네. 이것이 우리의 뜻을 일본의 아베한테 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대견합니다. 혹시 앞으로 지킴이단이 이어나갈 운동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지킴이단은 저희 이름대로 소녀상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소녀상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주변 공간을 정화하는 실질적인 지킴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소녀상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각종 홍보 활동과 매주 수요일 11시에 원주시청 앞 소녀상에서 열리는 수요집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히 소녀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숭고한 역사를 바로잡고 기억하면서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이고 저희가 청소년이라는 것인데 일단 어른들의 세계라는 것이 저희한테 언제나 가장 멀고 좀 알지 못하는 이런 세계라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많이 해나가면서 이것이 어른들과의 협력을 통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엄청 많이 날 수 있구나. 네.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언제나 함께 한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죄를 하루빨리 더 빨리 받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활동을 하면서 어른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원주 시민분들과 함께 나아갈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수록 그 힘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일단 저희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생각은 하지만 아직 행동으로 실천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민족의 역사에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회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글을 쓰시거나 하고 싶으셔도 뭔가 해는 끼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뭔가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뭔가 실천을 못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주변에도 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무조건 행동을 해주세요. 혹은 실천이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런 어떤 아베에 대한 잘못된 그런 행동에 대한 반감과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마음 그리고 위로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네. 그분들도 저희와 같이 항상 함께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원주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 신윤석 단장이었습니다. 네,
네, 최근 홍천에서 후진하던 유치원 차량에 어린이가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충청도에서는 폭염에 유치원 차량에 갇힌 아이가 사고사를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유치원 차량 사고.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셔틀버스 운행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셔틀버스 노동조합의 홍정순 총무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는 합니다만 영유아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통학버스 관련된 사고로 해서 집중돼서 어떤 유의 사고가 유형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발표에 있어서 통계 자료에 있어서는 아직 좀 정확하게 통계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통계로 집계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마 올해만 해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런 사고들이 여러 건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나 갇힘사고가 해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좀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 계신 분들의 그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전장치 설치하는 부분, 그런데 이 안전장치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150여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이제 생활을 온전히 이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차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해서 운전자가 다 부담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뭐 안전 발판이라든가 차량 도색이라든가 경광등을 좀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뭐 보험료도 부담되고 하고 차량 뭐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제 차량을 어느 차량이 지금 어린이 차량으로 되고 있는지 등록을 받고 이 차량에 어떤 분이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만들어져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개조에 따른 비용이 또 다르게 발생되지 않을 텐데요. 차 비용은 차 비용대로 발생이 되고 개조 비용은 개조 비용대로 발생이 되고 도로교통법이 또 안전장치 어떤 부분 얘기할 때마다 새로운 이제 차량에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미세먼지 등 환경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안전한 차량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기사님의 이 건강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런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열악한 운행 구조를 꼽으셨고요. 또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일명 세리미법이 시행이 되고는 있으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지난 2월 22일 날 저희가 미래세대 어린이 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로 국회 토론회를 국회의원 새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주되게 얘기했던 부분이 저 중고등학생 통학을 합법화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후속으로 계속 국토교통부하고 국회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어떠한 대안을 국토교통부에서
좀 발표를 하겠다 그런 예. 얘기를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법의 사각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린이 통학 차량을 노란 폭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던데 이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의 필요성 또 대안 마련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셔틀버스 노동조합의 홍정순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각종 소비자 분쟁 사례와 민원 사항을 알아보고 있죠. 지금은 소비자 시대입니다.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SNS를 굉장히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각종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대표되는 SNS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여기에 SNS 마켓이 많이 이제 광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SNS 마켓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SNS 보면은 안 파는 물건들이 없던데. 네. 이 SNS 마켓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피해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최근 3년간 우리 이제 1372 소비자 상담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하고 그리고 1차 처리가 안 되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팀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구제팀으로 이관된 사건들을 한번 보게 되니까 가장 많은 그 민원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 계약 불이행 건이 4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청약철에 방해를 받았다. 네. 청약철에 관련된 분쟁이 36%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 계약 미이행하고 청약 철회가 전체 80% 가까이 되고요. 네. 품목 보려는 아무래도 SNS 마켓을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옷이라든가 신발 이런 가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88%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계약 불이행, 청약 철회. 이들 SNS 마켓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걸까요? 예, SNS 마켓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가 온라인, 흔히 말해서 인터넷 쇼핑몰로 이제 대변이 되는 온라인 마켓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6개를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6개 플랫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카페, 밴드,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인데 4개는 우리나라 거고 페이스북, 카카오, 인스타그램은 이제 외국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6개 SNS 플랫폼 마켓을 가지고 전자상거래법을 지키냐 하고 한번 봤더니 예.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거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법에서 규정한 것들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 SNS 마켓 같은 경우는 거의 폐쇄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다가 사이트만 쳐서 들어가면 누구나 가능해서 볼 수가 있겠지만 네. SNS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래 특성이 아무래도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 관한 규정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나요? 이제 6개 그 SNS 플랫폼 내에서 전체 411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제 국내에서 운영되는 업체 266개 중에서는 한 개 업체를 제외하고 265개죠. 전부 다죠. 그러니까 네. 환불을 거부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또 청약철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안내를 하지 않고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주 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일단은 사업자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될 사업자 정보를 거의 고지를 안 하고 있던 그런 게 거의 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 그 또 이것과 달리 이제 외국에서 운영하는 나머지 145개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떤 것도 준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SNS 마켓이 얼마나 문제 있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네, 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요 SNS 마켓을 통해서 5만 원 정도의 운동화를 구매를 했어요. 네. 이제 배송일이 지나서도 물건이 안 오니까 이제 업체에다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SNS에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올렸던 게시글 자체가 삭제가 아예 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어서 예. 뭐 사업자 연락이 안 되니까 전혀 구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랬던 피해 사례가 있고요. 또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소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도 의류를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업체 측 답변이 1:1 주문 상품이라서 환불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1:1 주문 상품이라는 게 본인은 물건을 주문할 때 옷을 주문할 때 색상하고 치수만 선택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뭐 블라우스가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동일 그 어떤 유형의 블라우스로 흰 색깔, 빨간 색깔, 뭐 검은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색깔 선택하고 사이즈 선택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1:1 주문이기 때문에 아.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환급을 거부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들 업체들에 대한 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과 똑같이 SNS 마켓도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을 받게 돼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법 13조에 따라서 청약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법 21조에 보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물건을 받았을 때 거래 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청약 철회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본 규정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전체 411개 업체 중에서 지켜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 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저도 SNS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하기는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뜨는 그런 상품들이 워낙 많아서 네. 굉장히 혹할 때가 많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좀 어떤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요. 이제 SNS 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다 통신 판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 스폰서 이런 광고 같은 경우도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개인과 거래가 된 거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NS 마켓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겠다 이러면 예. 사업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SNS 마켓을 선택을 하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또 이 사업자 정보도 허위로 올라왔을 수가 있어서 네. 사업자 정보 하나만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뭐 사업자 주소를 치거나 통신 판매 번호를 치거나 이름을 바로 검색해서 현재 이 사업체가 정상 영업 중인지 폐쇄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꼭 네.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요? 예,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는 SNS 마켓이 잘 열려가지고 아무 탈 없이 물건을 구매했는데 우리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 피해 사례처럼 나중에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대비해서 사업자 정보를 좀 보관해 두는 것도 그게 아주 꼭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교환이나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뭐 단순 변심 이런 걸로 인해서 반품을 하겠다 그러면 7일 이내에는 청약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예. 이 7일이라는 게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인데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7일 이내에 내가 받았던 물건을 반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바심이 나죠. 그렇죠. 그게 네. 아니라 7일 이내에 나 이 물건을 반품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는 네. 의사 표현을 하는 기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업체에서는 공동 구매를 하거나 1:1 주문 같은 경우 뭐 일반적인 사이즈라든가 색상 이런 거는 주문 상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약 처리를 제한하는데 이건 엄연한 불법이고요. 불법이고요. 예, 주문 상품이라 하는 거는
우리 집에 커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집마다 방 사이즈가 다르고 창문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사이즈를 재거나 그다음에 커튼 같은 경우도 그것들을 내가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네. 이런 경우 별도의 수작업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 그게 주문 제작이니까 예. 이런 광고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거는 뭐 업체에서 잘못 광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런 SNS 한 마켓 같은 경우에는 네. 물건에 대한 가격들이 안 나와 있고 다 이렇게 네. 쪽지로 문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오늘 진행자분이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시는데요. 예.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르면 이제 업체가 물건을 판매할 때는 물품의 종류, 가격, 어떻게 공급할지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안내하게 되어 있는데 네. 왜 개인적으로 비밀 댓글을 달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 업체가 탈세라든가 불법적인 거래를 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업체는 아예 처음부터 그래요. 뭐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가방을 받지도 못했는데 환불도 되지 않은 그 경우도 있었지만 결제는 아무래도 문제 생길 것을 대비해서 카드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현금 결제 같은 경우는 진짜 돈을 못 돌려받는 확률도 많고 그래서요.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할 때 가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 10만 원, 뭐 카드는 11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할 때 수수료를 부과한다거나 또 할인을 안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결제를 소비자에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서 불법 행위에 해당되니까 이거는 이제 국세청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네. 자, 오늘 SNS 마켓과 관련한 소중한 정보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